여러분은 과학, 사이언스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일단 저는 어렵다. 그리고 뭐 지구본, 천체망원권, 아인슈타인, 자경실, 뭐 실험도구 이런 것들도 좀 떠오르는데요. 사실 저희가 쭉 그동안 함께한 걸 생각해보면 오늘의 날씨에서부터 신호등까지 모두가 과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보물찾기 하듯 일상 곳곳에서 찾아본 과학 이야기 오늘 총정리해봅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제는 저는 동훈 기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과학이 그렇게 막 멀고 어렵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를 보면 이제 과학이 좀 떠오르시나요? 그럼요. 네. 과학 전문 기자도 아니겠습니까? 네. 마침 오늘이 과학의 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더 많으실 텐데 1년에 한 번에 있는 이 과학의 날이 마침 또 이렇게 저희 과학을 품은 뉴스의 마지막 시간에 네. 이렇게 맞춰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여러 기념일들이 정말 네. 많아요. 한 해 동안. 근데 달력에 써 있으면 그냥 한 번쯤 보고 네. 오늘이 이날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과학의 날 어떻게 또 지정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과학의 날은 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오늘 4월 21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날인 4월 22일이 정보통신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해마다 정부에서 이 두 기념일을 묶어서 이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이렇게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올해가 53번째예요. 53번째 과학의 날. 그리고 65번째 정보통신의 날 이렇게 네. 됩니다. 뭐 말 그대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뭐 우리나라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를 했냐 이런 걸 한번 다시 새겨보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과학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어떤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포상도 하고 뭐 이런 기념식입니다. 네. 오늘도 이 오후 3시부터 기념식이 열리거든요. 네. 저희 이 YTN 사이언스에서 생중계도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오늘 과학의 날이야라고 하고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네. 또 이런 기념식을 한번 생중계로 보고 어떤 분들이 또 네. 이바지를 해서 상을 받으시나 네. 어떤 분야인가 이런 것도 보면은 또 가끔 보면 재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사실 과학을 품은 뉴스 저희가 코너를 준비할 때만 해도 이제 이혜리 기자, 이동훈 기자랑 네. 기획회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라디오로 화면에 보여줄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요. 이랬는데 함께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첫 방송할 때부터 과품류를 같이 했거든요. 맞아요.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또 됐어요. 1년 동안 할 수 있을 줄도 몰랐어요. 사실 그때는. 근데 뭐 어느새 이렇게 1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네. 그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기획회의 하면서도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매일 방송으로서는 뭐 그림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줄 수 있지만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네.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랬는데 뭐 어느덧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즐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전 지금도 이 첫 방송 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요맘때였어요.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봄꽃 피는 그런 때 와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봄꽃 피는 시기에 대해서 벚꽃 얘기도 하고 네. 벚꽃 엔딩도 듣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네. 근데 너무 긴장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도 기억나는 게 네. 사실 TV 뉴스 출연은 참 많이 했는데 네. 라디오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막 엄청 긴장하셨던 맞아요. 모습이 떠오르는데 네. 저는 그때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아니 라디오가 훨씬 더 쉬울 텐데 맞아요. 왜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나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도 이제 매주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아니 뭐 목소리만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얼굴도 자세히 안 보실 텐데 이랬는데 막상 이게 목소리만 듣는다고 또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과학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차에서 틀어놓으시는 분들, 뭐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으시면 네. 너무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재밌게 좀 쉽게 설명을 할까 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여러 번 질문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죠? 이
혹시나 청취자분들이 제가 모르는 얘기 물어보시면 어떡하나 문자를 많이 보내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나름 명색이 과학 기자로서 네. 나와가지고 질문하셨는데 대답을 못 해드리면 어떡하나. 이것도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맞아요. 매주 두 기자분들이 이 걱정을 항상 가지고 이 자리에 네. 오셨었어요. 그리고 정말 뭐랄까 이제 취재로도 바쁘고 네. 본인의 업무로도 참 바쁜 상황에서도 매주 화요일만큼은 이 시간을 꽉꽉 채워주시려고 두 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노력 덕분에 사실 많은 분들이 과학에 대한 어떤 편견이랄까 아까 제가 말했던 네. 어렵다. 좀 네. 멀게만 느껴진다. 네.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 생활과 가까운 거구나라고 좀 그런 것들을 깨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새롭게 알게 된 것들 혹은 카더라 했던 것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 네. 혹은 사실이다. 이런 것들도 알게 된 것도 많았는데 저는 쭉 되짚어 보니까 네. 작년 여름에 했던 이야기들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뭐가 있었죠? 그동안 좀 네. 궁금했었던 건데 모기는 왜 나만 물까? 아, 그렇죠. 네. 요거 저 기억에 남고 맞아요. 그다음에 매미가 왜 여의도 강남 같은 도심에 더 많을까? 네네네. 이것도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들으면서. 네, 저도 이번에 이 마지막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뭘 했나를 아이템을 한번 쭉 이렇게 되돌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저도 방송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새롭기도 했고 네. 재밌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마 이번 여름에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모기가 이 후각이 발달해서 사람의 냄새를 맡고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서 사람을 찾아온다. 네. 그리고 뭐 O형이 많이 물리더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상 이 혈액형은 큰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했었죠 그때. 네. 그리고 또 뭐 매미도 마찬가지고요. 매미도 이 도심의 열섬 현상이 심해지면서 매미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매미가 도심으로 모여들어서 많이 울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말매미. 우리 네. 주변에서 시끄럽게 우는 매미는 대부분 말매미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아마 조금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제는 말매미 소리를 들으시면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네. 제가 참매미, 말매미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해드렸는데 맞아요. 이제는 좀 이걸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제 매미 소리가 나면 아 이게 혹시 어떤 매미인가 참매미인가 말매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니,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거 있죠. 왜? 사실 남들한테 좀 아는 척하기 좋은 맞아요. 내용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배웠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이동훈 기자는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주제 있었을까요? 저도 뭐 이렇게 주제를 되짚어 보면 사실 다 재미있게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희가 새해가 되면서 제가 새해 첫 방송으로 올해가 이제 흰 쥐의 해니까 네. 이 흰 쥐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험실 쥐, 맞아요. 이 실험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취재도 다니고 뭐 과학 쪽을 담당을 하다 보니 실험쥐가 굉장히 익숙하고 낯익은 존재지만 많은 분들이 쥐하면 낯설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쥐의 해다, 흰 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실험실 뭐 과학과 연관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좀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매주 방송한 내용을 네. 이제 기사로 포털 사이트에 발행을 하면서 네네. 사실 방송을 못 들은 분들도 기사로 접하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네네네. 이런 유익한 기사가 라는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있었어요. 정말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제작을 하는 제작진으로서도 많이 네. 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뭐 사이토카인 폭풍 요런 거는 저희가 일찌감치 다루고 나서 네. 한창 후에 또 이게 젊은 층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맞아요. 화제가 네.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재난 문자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네. 이래서 나한테 지금 여기 지역까지 오는 거구나. 뭐 왜 이렇게 많이 오나. 네. 이런 분들도 또 문자를 많이 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 얘기는 정말 우리가 이번 주도 이 얘기를 해도 될까 그러게요. 싶었는데 계속 뭔가 아이템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뭐 거의 2달 가까이 코로나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도 이제 보면서
이건 이미 아시지 않을까, 이제 좀 지겨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네. 아무래도 가장 이제 주목하는 이 내용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특이했던 거는 사실 이 시간에는 청취자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다가 네. 끝날 무렵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가고 나서 이 문자가 그러니까요. 온다는 소리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귀 쫑긋하고 듣고 계셨다는 건 거죠. 아유, 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의 역설로 미세먼지 없는 네네. 봄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었는데 네. 내일 밤이죠. 내일 자정에 별똥별이 떨어진다는 네.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 미세먼지가 없어서 오히려 그 유성우를 잘 볼 수 있다면서요? 이게 뭐 앞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뭐 중국이라든가 이 유럽에서 가장 심하게 초반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이탈리아 뭐 이런 데의 어떤 공기질을 위성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진짜로 깨끗해지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미세먼지도 줄었고, 특히 이 공기오염의 가장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이산화질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네. 지금 자동차, 뭐 발전소, 뭐 공장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산화질소가 거의 뭐 30%, 40%까지 떨어진 걸로 나왔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도 덜 받게 될 뿐더러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동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공기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이에요. 이게 내일일까요? 내일 자정. 네, 그렇죠. 네. 내일 자정 23일 요렇게 이제 유성우가 찾아오는데 네. 검은 고자리 유성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이 극대기라고 해서 가장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 시기 자체는 22일 오후 4시, 그러니까 내일 오후 4시 정도가 네. 될 거고요. 그런데 뭐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불빛 같은 게 밤에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불빛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인공 조명으로 방해를 받을 일이 조금 줄어들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는 초승달이 뜨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빛으로 인해서 유성우가 가려질 일도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날씨만 좀 좋다면, 제가 예보를 봤을 때는 날씨가 좋더라고요. 네. 이 날씨만 좀 좋다면 뭐 어느 방향에서든 관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넓게, 이게 뭐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네. 넓게 관찰을 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검은고자리 유성우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보이는 곳에서 한 1시간에 한 10개 전후 정도로 떨어진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운이 좋으면 그 이상 나오기도 하니까 뭐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관찰하기가 저게 어렵지 유성우구나 라고 딱 알 수 있는 그쵸. 그 정도라고. 그러면 이제 딱 보이는 순간 소원을 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똥별에 또 소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하면서 앞으로 별똥별에 소원 비는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네. 그동안 1년 동안 함께 하면서 어떠셨어요? 뭐 일단은 제가 이 라디오를 처음 해보면서 또 이 조현지 아나운서랑 같이 하면서 이 뉴스 FM 조현지입니다의 힘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요? 네,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이 방송을 듣고 저한테 잘 들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네. 뭐 매주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뭐 이 방송을 듣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여기서 좀 이 과학을 품은 뉴스에서 꼭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거꾸로 저희 이 YTN 사이언스에서 이 라디오를 들으신 어떤 PD분이 네. 그거 취재한 거면 나도 좀 제작 프로그램에 좀 반영을 해볼까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네,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과학 기자라는 직업 자체를 네. 청취자분들도 좀, 그런 것도 있었나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네네.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뿌듯함도 느끼셨다고 하니까 네. 제가 더 영광이네요. 뭐 저도 이 과학이 말씀하신 대로 다들 어렵게 좀 멀게 느껴지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도 뭐 이 코너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포자의 과포자다. 이렇게 맞아요. 솔직하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네. 뭐 과학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과학이 사실 이것도
이것도 과학이었나 싶은 것도 많고요. 네. 또 뭐 이것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듣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과학을 좀 가깝게 느끼시고 네. 좀 가까워지는, 좀 네. 거리가 좁아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3553 청취자님께서 그동안 대학 강의 듣듯 정말 많이 배우는 프로그래밍 코너였다. 제가 강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제가 네. 오히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또 이 시간 통해 정말 많이 배운 네.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에 대해서 네.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동안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랑 과학 얘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훈 기자 이제 앞으로 어디서 볼 수 있냐고 2989 청취자님 문자 주셨는데요. YTN 사이언스 네. 채널에서 네. 이동훈 이혜리 기자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